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최대의 관심은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선거법 결심이죠. 검찰이 징역 몇 년 이렇게 구형할 것인가, 아니면 벌금을 구형할 것인가, 온갖 다양한 관측, 추측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거나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구형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검찰이 몇 년 구형한다고 해서 판사가 그대로 따르지도 않고요. 실제 검찰이 구형을 징역형을 했더라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같이 또 징역 몇 년, 심지어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징역 선고가 더 세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구형이라는 건 그냥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법조계에서 대체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게 워낙 허위사실이 강력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형은 징역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두고 봐야 되는 건데, 대체적으로는 벌금 300만 원 이런 관측들이 많이 있더군요, 변호사들은. 그 부분은 아마 이따 저녁 때가 돼야 이제 윤곽이 나올 거고, 나온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부터 재판이 시작됐는데, 오늘 재판은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의 구형, 그 다음에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재명 피고인의 최후 진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 오늘 오전에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백현동 관련한 실무 A 과장에 대한 검찰의 회유 의혹을 또 갑자기 들고 나온 겁니다. 제가 추측하기로 가장 압박을 많이 받았을 사람이 A 과장이다. A 과장이 정진상 실장, 비서실장 등에게 이야기해서 저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얘기를 A 과장이 정진상 비서실장을 통해서 자기한테 얘기를 해서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좀 후퇴됐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국토부 협박에 의해서 용도 변경을 해준 겁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오늘은 A 과장이 그렇게 보고를 해서 나는 그렇게 믿었다는 투로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직접 전화해 물어봤을 때, 자기가 이제 A 과장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다는 거죠. A 씨가 많이 깨졌죠? 라고 말했다. 그래서 깨진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다. 법정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검찰이 무서워서 저러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A 과장이 왜 허위 진술을 했는지 말씀드리는 것이다. A 과장도 백현동 사업 관련해 배임죄로 수사받았지만 기소되지 않았다. 성남시 말단 공무원까지 저와 공범으로 기소했는데 정작 과장은 배임죄 기소에서 빠졌다. A 과장을 기소에서 빼주는 조건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협박한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출석 전에는 기자들한테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재판의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혐의는요,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백현동 용도 변경 4단계 종상향 4단계를 올려줬다는 거죠. 그게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A 과장의 이제 허위 진술, 왜냐면 자기가 물어봤을 때는 많이 깨졌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깨졌다는 것도 협박했다는 거하고는 의미가 또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법정에 나와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한 게 허위 진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거든요. 자, 우선 근거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언제 이 A 과장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죠? 근거가 없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통화했다는 그 주장이 없고, 그 다음에 설령 통화한 기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정말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그런 내용이었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아마 이런 거를 했으면 이재명 대표 스타일로 봤을 때 녹음을 했을 겁니다. 그거 제시 없었습니다. 그럼 결국 이게 믿을 수 없는 것 아니냐, 허위사실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의심해볼 만한 대목이에요. 아무런 근거가 없이 검찰이 회유를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결심하는 날 막판에. 이게 변론은 마지막이거든요. 막판에. 저는 이런 식이라면 판사가 그래요? 그럼 그 A 과장 다시 한번 불러서 물어볼까요? 변론 재개하면 됩니다. 한번 물어보죠. 이 A 과장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성남시의 주거환경과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모 씨. 이 사람이 이 백현동 용도 변경의 실무자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그 주거환경과장이 이거 용도 변경 안 됩니다, 4단계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인사조치를 해서 이 사람으로 했는데 이 사람도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 사람이 작년에 법정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검찰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국토부가 2014년 12월 9일 성남시에다가 해당 부지는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 대상이 아니며 부지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는 내용을 회신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모 주거환경과장이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백현동 용도 변경이 된 그 부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혁신도시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성남시가 따라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그 공문에 따라서 지시 사항을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토교통부가 계속 용도 변경을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성남시는 따라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국토교통부가 그런 식으로 압박을 했다면 협박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공문은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문 이전에 11월 17일인가에도 또 공문을 보냅니다. 여기에 보면 용도 변경은 성남시, 귀시에서 적의 처리 바람 이렇게 됩니다.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알아서. 다만 박근혜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요청했느냐? 2단계 정도를 상향해 줬으면 좋겠다.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요청입니다. 왜? 권한이 성남시에 있으니까. 만약에 박근혜 국토부에 권한이 있다면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이라면 이 용도 변경을 2단계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성남시는 따라야 됩니다. 안 따르면 뭐 징계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어떤 법적인 조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성남시에서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2단계 정도를 좀 상향해주면 한국식품연구원이 그 부지를 팔아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걸 이재명 성남시가 거절했죠. 2번씩이나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국토부에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아닙니다. 이건 의무는 아닙니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알아서 해주시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성남시 주거환경과장도 작년 법정에 나와서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갑자기 많이 깨졌다고 뭐 그게 주거환경과장인지 모르겠는데 주거환경과장이 주무과장이거든요. 근데 많이 깨졌다고 자기한테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근거 제시 안 하고 있어. 저는 이 또한 허위사실 가능성이 대단히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금 구형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 거기서 또다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아닌가. 뭐 거의 막가자는 얘기죠. 막가자는 얘기로 보입니다. 제가 보건대는 뭐 어차피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피고인은. 자, 그런데 또 법정 출석 전에 기자들한테 뭐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 조작, 사건 조작
이렇게 했다는데 2014년 11월 국토부 공문 2014년 12월 9일 국토부 공문 이거 검찰이 조작했습니까? 귀시에서 적의 처리 바람이라고 한 공문에 대해서 검찰이 뭘 조작했습니까? 이게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아니 국토부에서 2단계 상향해달라는 요청 공문도 있고요. 귀시에서 알아서 하세요라는 공문도 있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손댄 거 없습니다. 뭘 조작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본인은 협박받았다고 했잖아요. 협박받았다고 증언한 성남시 공무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 협박이 성립할 수 없다니까요. 이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누군가가 협박했다면 그건 깡패죠. 정부기관 간에 국토부와 성남시 간에 그런 식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주 기초적인 사실조차 지금 이재명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거죠. 아니 국토교통부가 고난도 없는데 성남시에다 이거 안 하면 당신 혼날 줄 알아? 직무유기야?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거 들을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 권한인 거 뻔히 아는데. 그런 점으로 본다면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이재명 대표가 근거 없는 사실을 가지고 또다시 지금 검찰을 압박해서 이 법정을 무슨 정치투쟁장화하고 있다. 이걸 오로지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서 방어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판단이 되고. 자, 어차피 뭐 검찰이 이제 구형을 할 겁니다. 뭐 구형이야 뭐 벌금 한 300만 원 이상 심지어는 징역형까지도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자,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이재명 피고인은 근거 없는 주장을 허위사실 유포 재판에서 또다시 근거 없는 주장을 내놨다. 이렇게 보인다. 왜? 뭘 조작했다는 얘기냐? 뭘 조작했는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라. 이 주거환경과장의 진술을 조작했다? 무슨 진술을 조작했느냐? 주거환경과장은 작년에 나와서 그 협박받은 거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자, 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재명 피고인이 정말 이 재판을 아주 정치로 지금 오염시키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나는 무죄다 하는 걸 끝까지 민주당 지지층한테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인 전략에 불과한 것이지 아마 모르겠습니다. 1심 한성진 부장판사인데 1심 판사한테 무슨 손을 써놨는지 재판 거래를 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여하튼 판사가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아니 귀시에서 적의 처리 바람이라는 걸 협박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죠. 지켜보는 게 구형을 지켜보자는 게 아니고요. 선고를 지켜보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결심을 하면 보통의 경우에 한 달쯤 있다가 이제 1심 선고를 하니까 한번 1심 선고 내용을 지켜보고 그게 진짜고 아마 그 선고가 나와도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2심에 가서 또 무죄 주장을 할 거며 이런 똑같은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을 완전히 정치 재판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그런데 이제 지지층은 속아 넘어가겠지만 속아 넘어갈 자세가 됐겠지만 적어도 중도층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